금융권이 어떻게 돈을 가장 많이 버는지 아세요? 이것도 또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정부는 힘이 있잖아요. 금융권에 역시 짜장면 가격이 내린 적이 없잖아요. 서민들만 죽어난 거죠. 상인들이 망하면 기업들도 망하고 하면서 문제가 무조건 붕괴한다. 심지어 이제 강아지 명의까지 해준 겁니다. 이 당시에. 전 세계가 망하는 겁니다. 이것도 또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와, 할 얘기가 너무 많네요. 그리고 한 나라의 경제 문제가 전 세계로 뻗쳐나가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의 문제가 전 세계로 뻗쳐나가고 있는데, 이제 그 유명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똑같은 말로는 리만 브라더스 사태, 똑같은 말로는 2008년 금융위기 막 이렇게 음, 불리는데 이것도 아주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이제 그냥 금융권의 욕심에서 시작했다고 저는 봐요. 네. 음. 금융권의 욕심. 금융권이 어떻게 돈을 가장 많이 버는지 아세요? 수익을 어떻게 창출하는지. 은행이. 이자를 받나요? 그렇죠. 대출해주고 그에 대한 이자를 받으면서 사실 먹고 사는 게 은행입니다. 음,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해서든 대출을 많이 해주는 게 좋은 거죠. 이론적으로. 음, 그러다 보니까 오케이 대출을 많이 해주고 싶어. 그러니까 대출 무작위로 막 해주는 거야. 막 음, 가난한 사람들한테 해주고 심지어 이제 강아지 명의까지 해준 겁니다. 이 당시에. 음, 이 실화예요. 강아지 명의로도 대출해줬다는 게. 네. 음, 그래서 너도 나도 다 레버리지를 땡겨서 아까 일본과 같이 부동산을 산 거죠. 미국 사람들도. 그러니까 부동산이 가격이 막 천정부지로 치솟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다가 이제 하나가 파산하면서 연쇄 파산이 또 다 일어난 겁니다. 이제 이 당시에 이때 막 은행들도 되게 많이 망했거든요. 그래서 리만 음, 브라더스 사태라고 불리는 이유가 리만 브라더스라는 되게 거대한 은행이 있었어요. 음, 근데 얘네가 망하면서 이걸 리만 브라더스 사태라고 불리는 건데 음, 근데 모든 은행들 미국의 은행 모든 은행들이 망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그냥 전 세계가 망하는 겁니다. 전 세계 금융망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걸 눈뜨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구제 금융을 했어야 됐어요. 은행들을 구제시켜줘야 된다. 그럼 어떻게 구제시켜주냐? 그냥 정부는 힘이 있잖아요. 음, 돈을 찍어낼 힘이 있단 말이죠. 음. 그래서 돈을 그냥 미친 듯이 찍어내서 은행한테 그냥 찔러준 겁니다. 얘네한테. 음, 물론 얘네 망했고. 네. 그래서 은행들이 그걸로 살아나요. 은행들은. 근데 어쨌건 돈을 마구 찍어내는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죠. 물가가 미친 듯이 상승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서민들만 고통을 받은 거죠. 결과적으로 금융권의 욕심에서 시작해서 결국 금융권은 다 구제됐는데 서민들만 죽어난 거죠. 이게 바로 또 이 중앙의 거대한 부조리죠. 걔네들의 욕심으로 시작했다가. 네. 참고로 이 당시에 비트코인이 첫 등장하게 됩니다. 이게 이따가 또 음, 나오는데 되게 의미심장한 이야기고 되게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음, 비트코인을 믿으려면. 음, 그다음 아시아 금융위기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IMF 있었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 다 이 똑같은 메커니즘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원래 그 당시에 아시아의 금융 위기였어요. 막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홍콩 다 위기였는데 다 메커니즘이 다 똑같습니다. 아까 제가 강조한 부분인데 미국이 저금리 때에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레버리지 그러니까 대출을 땡겨서 달러를 대출받아서 막 이렇게 뭔가 해요. 투자도 음, 하고 막 기업 입장에서 고용도 하면서 막 산업을 발전시켜. 그래서 그런 시기가 있었기에 이런 우리 아시아 국가들이 되게 크게 발전한 거거든요, 사실. 음, 근데 미국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저금리에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대출을 받아서 막 소비도 열심히 하고 막 음, 부동산도 사고 하니까 물가가 상승하는 거야. 근데 물가가 계속 상승하는 걸 또 보면 안 되거든. 그러다가 음, 하이퍼 인플레이션 오면 화폐 가치가 완전 똥망하니까. 음, 음. 그러니까 다시 고금리로 바꾸면서 다시 유동성을 가져오죠. 시중으로부터 화폐를 쫙 끌어와야 돼, 다시. 음,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갑자기 고금리가 되면 채무자들이 부담을 느껴요. 이제 이자를 갑자기 내기 시작하면서 그것에 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이 파산하면서 이게 줄 파산으로 이어지면서 다 이렇게 힘들어지는 음, 이 모든 경기 침체의 거의 메커니즘입니다. 음, 우리나라도 똑같았었고, 뭐 다른 나라들도 그런 위기들이 다 있었다.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어 보이긴 하지만 이게 다 달러 체제가 있으니까 또 이런 일이 발생한 거거든요, 사실. 이것도 하나의 부조리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네, 그냥 미국이 금리를 오르게 하느냐, 내리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이런 쪼모고만 나라들은 완전 난리가 나는 그런 시스템인 거예요, 지금 시스템 자체가. 뭐 남아메리카 금융 위기도 사실 마찬가지인 거고요. 자, 그 다음은 패권을 위한 전쟁입니다. 음, 음, 이제 우리 이라크 전쟁이나 기타 중동 전쟁들에 미국이 많이 관여하는 걸 많이 뉴스로 봐왔을 거예요. 음.
그런 걸 보면 사실 지금 미디어에서는 약간 정의를 위한 전쟁으로 알려져 있어요. 미국이 세계 질서를 바로잡고자 음, 전쟁에 대신 싸워준다 그런 느낌으로. 근데 사실 그 본질에는 돈 문제가 엮여 있다는 게 하나의 또 시야입니다. 제가 알기로 오히려 주류 경제학자들은 그렇게 보는 게 주류의 시야로 알고 있고, 이라크 같은 경우는 이 페트로달러를 거부했어요. 달러로 석유를 교환하지 않고 이 유로화로 하는 거예요. 이 미국 입장에서는 반기를 든 거죠, 자기 시스템에. 음, 페트로달러가 유지돼야만 달러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데 얘네가 유로를 쓰니까 미국이 이제 보복을 한 거죠. 근데 명분은 뭐였냐면 이라크가 막 대량 살상 무기랑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거를 근거로 했는데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사실 무근이다 라는 게 밝혀졌죠. 이런 전쟁들이 되게 많습니다. 중동 전쟁에 참여한 이유 중에서. 음, 이게 바로 또 달러 기축 통화 체제의 어떤 부조리죠. 그다음에 제가 무한 인플레이션 수출이라고 어려운 말을 써놨는데 그냥 쉽게 말해서 미국은 부채가 지금 미친 듯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이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부채에 대한 그러니까 빚을 졌으면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그 이자를 내는 비용만 국방비를 능가합니다. 그러니까 부채를 엄청 어마어마하게 지금 지고 있다는 거죠. 음, 미국이. 근데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에요. 지금 미국이 채택한 시스템이. 음, 그러니까 달러 체제의 구조적 결함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건데 이제 트리핀의 딜레마라는 게 있습니다. 트리핀 교수님이 말씀하신 건데 음, 트리핀이랑 교수님은 그냥 이 달러 체제를 딱 듣자마자 야, 이거 딜레마가 딱 보이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걸 적어 놓은 건데 미국은 구조적으로 이 경상수지 적자, 그냥 경상수지란 말 어려우니까 빼고 그냥 미국은 적자를 낼 수밖에 없는 나라예요. 음. 적자를 내야만 해요. 왜 그럴까요, 태용님? 왜 미국은 적자를 내야만 할까요? 글쎄요. 왜 적자를, 그러냐면 미국은 달러를 공급해줘야 되잖아요, 세계적으로, 세계한테. 음, 이 달러를 공급해 주려면 얘네가 적자를 내야죠. 얘네가 흑자를 보면 달러가 미국 안으로 더 들어오는 거니까 음,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안 도는 거예요, 달러가. 미국은 적자를 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음, 그럼 이제 적자를 낸다? 음, 그러면 이제 오케이, 달러 유동성이 증가돼서 좋아, 세계적으로. 음, 근데 그것도 어쨌건 유동성을 계속 공급해 줘야 되니까 돈이 계속 새서 세계로 풀려나간다는 걸 의미하고 그것은 달러 가치 하락을 의미하죠. 달러가 세계에서 계속 양이 많아지니까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당연히 신뢰도가 저하됩니다. 그 화폐에 대한. 그러면 이제 이 신뢰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돼? 다시 달러를 가져와야지. 음, 달러를 가져오려면 이자율을 증가시키는 거야. 음, 이자율을 증가시키면서 우리 이자 많이 줄 테니까 다시 미국에 저축해. 그러니까 미국 채권을 사게 하는 거죠. 음, 이게 바로 미국 채권을 사는 이유예요, 나라 음, 사람들이. 그리고 미국 자산 매각이 확대. 예를 들면 뉴욕을 우리나라한테 판다고 생각해요. 뉴욕이랑 땅덩어리를. 음,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거의 그냥 우리나라의 모든 달러를 다 내던져야겠죠. 이걸 살려면. 음, 그러니까 달러가 미국으로 가는 거죠. 이것도. 음, 미국 자산을 매각한다는 게 어쨌건 달러를 다시 거둬들이는 거니까. 아무튼 이렇게 해야만 다시 신뢰도를 회복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게 무한 반복이 되는 거죠. 무한 순환이 되는 거죠. 어쨌건 다시 유동성을 증가시켜야 되기 때문에 다시 적자 봐야 되고 유동성을 증가시켜야 되고 그럼 또 같이 하락해야 되고 하락하게 되고 그럼 음, 신뢰도 또 떨어지는데 그럼 또 이자율 증가해서 다시 걷어들이고 음, 이 무한 딜레마이기 때문에 달러 기축 통화 체제는 문제가 무조건 붕괴한다가 음, 트리핑 교수님의 예언이고 음. 지금 그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이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축통화를 음, 유지를 해야 되고, 그를 음, 통해서는 이자를 증가를 해서 다시 이 달러를 끌어온다 하더라도 언젠가 다신 적자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도는 과정에서 그냥 뭐 원바이 원이 아니라 음, 뭔가 이렇게 계속해서 뭔가 삐꾸가 나는 거죠. 그게 문제인 그렇죠. 거고. 오케이. 여태까지 말해온 게 다 그거였잖아요, 사실. 오케이. 다른 나라의 경제가 위기가 온 게 맞아. 그게 그래서 인플레이션 수출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막 만들어내고 그거를 세계에 수출하고 있는 거야 지금 미국이. 음, 너희들이 고생해 이렇게 하면서. 음. 또 다른 축으로 또 말씀드리면 비슷한 음, 축인데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투자를 왜 해야 되는지를 말하는데 좋은 음, 메커니즘인데 태영님 우리 짜장면 가격이 내린 적이 없잖아요. 네, 우리 어렸을 때 3,000원이었단 말이죠. 네, 근데 지금 8,000원, 만 원 이러잖아요. 음, 근데 이게 당연한 거란 말이죠. 왜 그러냐면 지금은 케인지언 경제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어요. 말이 그냥 음, 쓸데없이 어려운데 이게 뭔 말이냐면 이 케인즈라는 유명한 경제학자는
이 디플레이션을 절대 용납하지 않았어. 디플레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인플레이션과 반대로 물가가 떨어지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물가가 계속 점점 음, 떨어지는 거. 디플레이션이 왜 안 되냐면 예를 들면 음, 우리가 컴퓨터를 산다고 해요. 근데 음, 컴퓨터를 사는데 한 달 후면 컴퓨터가 반값이 돼. 음, 그리고 그래 우리가 기대가 돼. 알고 있어 그거를. 디플레이션 사회에서는. 음, 그러면 안 사겠죠 일단 한 달 음, 정도는. 사람들이 구매를 지연한단 말이야. 음, 근데 한 달 뒤에는 또 안 살 수도 있지. 왜냐면 한 달 더 기다리면 또 반값이 되면. 그러면 이제 그런 이제 경제 시스템이라는 게 소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음,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고 구매가 지연되면 음, 경기 침체가 오죠. 왜냐면 상인들이 돈을 이렇게 벌어야 되는데 뭔가 음, 물건을 팔아서 안 팔리는 거예요. 계속 사람들이 구매를 지연시키니까. 음, 경기 침체가 오고 그 연쇄적인 경기 침체가 오는 거죠. 상인들이 망하면 기업들도 망하고 하면서. 그래서 이 케인스라는 경제학자는 디플레이션은 이론적으로 절대 안 돼. 오히려 약간의 인플레이션이 좋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미국 연준도 그렇고 물가 상승률 2%가 목표거든요. 음, 그래서 이 2%라는 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은 무조건 해야 되고 인플레이션 무조건 있어야 되고 오히려 지금 경제 시스템에서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이제 케인스가 말한 거는 GDP를 상승시키자는 거죠.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기술을 음, 향상시키면서 물가에 대응하자인 거고. 그러니까 어쩌면 투자를 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인 거죠. 이 메커니즘이. 음,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우리 시스템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그냥 가만히 부여하고 있으면 음,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금이나 비트코인과 같은 것이 계속 가격이 올라가는 근본적인 이유기도 하고요. 얘네들은 한정돼 있는 자원이니까 희소성이 있으니까 반면에 화폐는 계속 인플레이션 내고 있습니다.